여러분이 지금 만성적인 목의 통증, 아침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불쾌한 냄새, 혹은 아무리 관리해도 개선되지 않는 구강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목과 입안의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 이강민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입속 세균 관리의 중요성과 과학적인 소금물 가글의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어 매일 아침을 더 개운하게 맞이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목이 칼칼하거나 입안이 텁텁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입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양치질을 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안이 다시 끈적하고 텁텁해지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저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입속, 특히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많은 세균이 활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속에도 약 700여 종, 수십억에서 수백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밤사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 침 분비가 줄어들면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들은 그냥 얌전히 입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이오필름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끈적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마치 세균들이 자기들만의 요새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일반적인 양치질이나 가벼운 물앵금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약의 거품이나 칫솔모가 닿지 않는 목구멍 깊은 곳, 편도 주변에 이 막이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이오필름 속에서 세균들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바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느끼는 그 불쾌한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황화합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주의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침을 삼킬 때 혹은 잇몸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이 세균들과 세균이 만든 독소들이 여러분의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심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면 어떨까요? 뇌혈관에 영향을 미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조직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입안이라는 관문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성적인 잇몸 염증, 편도염, 이무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입속 세균과 그로 인한 전신 만성 염증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양치질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20년 묵은 입냄새를 극복한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한 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한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72세의 박순자 어르신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고우시고 정정해 보이셨는데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은 손에 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썩어 올라오는 듯한 아주 불쾌하고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어르신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입냄새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8살짜리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충격으로 3일 밤낮을 우셨다고 합니다. 남편분과도 이미 10년 넘게 각방을 쓰고 계셨고 복지관에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셔도 혹시나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해할까봐 대화 중에도 계속 손으로 입을 가리고 멀찍이 떨어져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위내시경도 해보고 편도 결석 제거도 수십 번 했어요. 양치질은 하루에 5번, 6번, 잇몸이 다 헐굽 치가 날 때까지 닦았어요. 좋다는 가글액은 다 써봤는데 그때뿐이고 오히려 하고 나면 입이 바짝 말라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의 차트를 보니 지난 1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 염증 수치도 정상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잇몸과 목을 내시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잇몸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셔서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무엇보다 목구멍 깊은 곳, 편도 주변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세균의 바이오 필름으로 두껍게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은 이 강력한 세균막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약은 그대로 드시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시술도 아닙니다. 하루에 단 3분, 이것으로 가글을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 장난하지 마세요. 제가 가글액을 얼마나 많이 써봤는데요. 어르신, 시중에 파는 그 알코올 가득한 가글액 말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물로 하셔야 합니다. 바로 0.9% 생리식염수와 동일한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 둘째, 깨끗한 소금,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2g, 약 반 티스푼. 셋째, 소금을 완전히 녹인 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목구멍 깊은 곳까지 닿도록 아 소리를 내며 30초간 가글할 것. 넷째,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주무시기 직전에 한 번, 하루 딱 2번만 할 것. 다섯째, 가글 후 30분간은 물이나 음식을 먹지 말 것.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처방전을 받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이게 되겠어 하는 표정이셨죠.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2주 전에 그 불쾌한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딱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지독하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입안이 너무 개운하고 무엇보다 목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네요. 어젯밤에는 손자가 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할머니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고. 어르신은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2주 전의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3개월 뒤 정기검진차 병원을 방문하신 어르신은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내과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과 전문가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르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혈압이 160에서 100이었는데 130에서 80으로 떨어졌네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염증 수치로 완전히 정상이 되셨어요. 박순자 어르신은 이제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활발하게 웃으시는 인기 스타가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의 아버님도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을 보면서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꼿꼿하고 엄격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60대 중반에 고혈압과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드셔야 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전문가였습니다. 아버님께 좋은 혈압약을 처방해드리고 저염식 식단을 짜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님께서 양치질을 하시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님의 입에서 나는 텁텁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럽게도 그것이 아버님의 혈압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구강세균과 전신염증 그리고 고혈압 사이에 그 무서운 연결고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소금물 가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아버님께 그것을 알려드렸더라면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놓쳤던 그 진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변화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과학입니다. 네 번째, 왜 소금물인가?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소금물일까요? 왜 마트에서 파는 화려한 색깔의 가글액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이고 값싼 이 소금물이 좋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삼투압 현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삼투압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배추의 숨이 죽고 물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입니다. 농도가 낮은 쪽인 배추에서 농도가 높은 쪽인 소금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입속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 세균을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에 담그면 세균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세균이 쪼그라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소금물의 가장 강력한 자연 살균 원리입니다. 선생님, 그럼 그냥 짜게 가글하면 세균이 더 잘 죽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서 쓰는 대부분의 가글액은 너무 독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입안을 화끈거리게 만들죠. 이 독한 가글액은 입속의 나쁜 세균인 유해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인 유익균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마치 잡초를 잡겠다고 밭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밭이 불타버리면 당장은 잡초가 없겠지만 땅이 황폐해져서 좋은 작물도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독한 잡초만 살아남게 되죠. 우리 입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균이 사라진 입안은 유해균이 번식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고 가글을 멈추는 순간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침을 마르게 하여 입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0.9% 농도의 소금물은 다릅니다. 0.9%는 우리 몸의 체액, 즉 혈액이나 링거 주사액의 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소금물은 우리 입안의 점막세포를 전혀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세균에게는 다릅니다. 이 0.9%의 농도는 세균이 생존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환경입니다.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특히 그 끈적한 바이오필름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좋은 세균인 유익균은 보호하면서 나쁜 세균인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아주 현명하고 과학적인 면역 조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금물은 부어있는 목의 점막, 즉 인후염이나 편도염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시키는 데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글을 하고 나면 입이 더 마르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가글액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이 쓰시던 가글액의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5번째는 인생을 바꾸는 소금물 가글 실천법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한 실천법입니다. 준비물 첫 번째는 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번 끓였다가 식힌 미지근한 물입니다. 약 36.5도에서 40도 사이,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가운 물은 목의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켜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연약한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200ml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컵 하나가 약 180ml 정도 되니 종이컵 하나에 물을 가득 채우면 비슷합니다. 준비물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볶거나 구워서 불순물을 제거한 구운 소금이나 죽염입니다. 만약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깨끗한 꽃소금이나 정제염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 맛소금처럼 첨가물이 들어간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양은 정확히 2g입니다. 2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밥 먹을 때 쓰는 쇠숟가락 말고 차 마실 때 쓰는 티스푼으로 평평하게 깎아서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약 반 티스푼입니다. 황금 비율 만들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2g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가까운 0.9%, 정확히는 1%에 가깝지만 가장 실천하기 쉬운 비율의 생리식염수가 됩니다. 선생님, 매번 이렇게 만들기 귀찮은데 그냥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쓰면 안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파는 1리터짜리 큰 통에 든 생리식염수는 뚜껑을 여는 순간 세균 번식이 시작될 수 있으니 작은 병에 덜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2에서 3일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 4단계. 첫 번째 단계. 시간. 언제 할까요? 하루에 딱 2번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을 씻어내는 골든타임입니다. 양치질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 하루 동안 쌓인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깨끗이 정리하고 밤새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입안 환경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는 2에서 3시간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감기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방법.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입안에서 헹구고 뱉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입 헹구기지 가글이 아닙니다.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하늘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 목젖이 올라가면서 소금물이 코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소금물이 목구멍 가장 깊은 곳, 즉 세균의 본거지인 인후두와 편도 부위에 정확하게 닿게 됩니다. 이 상태로 최소 30초를 유지해야 합니다. 10초, 20초는 부족합니다. 30초 동안 아 소리를 내며 목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30초가 지난 후 고개를 숙여 물을 뱉어냅니다. 남은 소금물로 입안과 잇몸 구석구석을 30초간 더 헹궈준 후 뱉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 후속 조치. 가글 후엔 어떻게 할까요? 가글을 마친 후 절대 맑은 물로 다시 헹구지 마세요. 소금물의 살균 및 점막 보호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물로 헹구는 순간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글 후 최소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소금물 보호막이 점막에 코팅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주의사항. 누가 조심해야 하나요? 선생님, 소금물로 가글하면 너무 짜서 고혈압이나 신장병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글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을 가글 하는 것으로 몸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아주 심각한 심부전증을 앓고 있거나 담당 전문가에게 철저한 나트륨 제한을 처방받은 상태라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목이 조금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점막에 있던 염증 부위에 소금물이 닿아서 그렇습니다. 2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너무 불편하면 농도를 절반인 소금 1g으로 줄여서 시작했다가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6번째는 효과를 더 높이는 특별 첨가물 비법입니다. 여기까지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40년 임상 경험으로 찾아낸 특별 비법 3가지를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만성 인후염과 목 통증에 시달린다면 생강즙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효가올은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및 항균제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만든 0.9% 소금물 200ml에 생강을 직접 갈아서 짠 생강즙을 딱 3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생강의 알싸한 성분이 목의 염증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목을 많이 쓰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법, 입냄새가 유난히 심하고 입안이 산성이라면 베이킹소다입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베이킹소다, 즉 식소다는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0.9% 소금물 200ml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의 4분의 1만큼만 아주 소량 넣어서 가글해 보세요. 입안의 산성 환경을 즉각적으로 중화시켜 세균이 하룻밤 사이에 번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아침 입냄새가 지독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 번째 비법, 면역력이 약해 감기를 자주 앓는다면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타액을 섞어 만든 천연 항생제입니다. 강력한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의 면역 방어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0.9% 소금물 200ml에 약국에서 파는 프로폴리스 원액, 무알코올 제품을 추천합니다. 을 딱 2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소금물이 세균을 억제하고 프로폴리스가 점막에 강력한 면역 코팅을 입혀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방어해줍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꼭 시도해보세요. 7번째, 결론. 오늘 밤 당신의 인생을 바꿀 30초.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입속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중의 알코올 가글액은 유익균까지 죽여 입안 환경을 망가뜨리지만 0.9% 농도의 소금물은 유해균만 억제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가장 과학적인 해법입니다. 셋째, 물 200ml에 소금 2g 비율로 아침과 저녁 30초씩 목 깊숙이 가글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입냄새 말물이 전신 염증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 특별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점자리에 들기 전에 딱 30초만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개운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세포가 먼저 그 변화에 감사할 것입니다. 단, 구강건강 문제가 심각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가족,
친구, 지인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40년 경력 건강 전문가 이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